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기업경제론 청년창업 특강을 맡은 최민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4년 이상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안정화되어서 대면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자료를 띄워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걸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청년 스타트업의 창업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스타트업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순서는 일단 강사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업 준비 과정, 그리고 청년 창업 기업 운영에 대한 키워드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강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해서 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세방황칠푸드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육가공품, 족발, 수육 등의 육가공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인터넷에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한 10억 정도 하고 있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민성에너지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경제협의체 책임이사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의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식품 쪽 지식과 경제학적 지식을 이제 버무려서 기업 운영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고자 이제 학교에 나와 있고, 이쪽 강의들을 한 지도 횟수로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한 지 4년이 됐는데 이 4년간 하고 회사 운영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이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제 기업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바로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의 단계는 대부분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아이템을 먼저 선정을 해야겠죠. 내가 무엇을 팔지, 내가 어떤 서비스를 판매할지, 어떤 것을 유통할지를 이 단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창업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어떤 걸 할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어떤 걸 할지 모르면서 창업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괜찮은 아이템을 선정하냐 마냐가 여러분들이 창업했을 때 성공하냐 마냐의 한 80%, 90% 정도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식품을 하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식품 중에 어떤 아이템을 판매하고 제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족발이라는 아이템을 선정했고요. 족발을 왜 선정했냐면 배달 음식 쪽을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배달 음식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는데, 이 족발이 식어도 맛있기 때문에 배달을 하는 시간 동안 식어도 족발을 마실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족발이라는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한 다음에 어떻게 팔아야 될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야 될지는 그 다음 단계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것이든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장 선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사업을 할 것인지, 집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장에서 할 것인지, 사무실을 따로 낼 것인지, 이런 결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 아이템 선정 다음으로 중요한 사업화입니다. 사업화라는 뜻은 이 아이템이 나와 있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판매할 거고, 이거 어떻게 양산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사기적으로 좋은 아이템을 선정한다 한들 이 사업화를 못하게 되면은 사업이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좋은 아이템을 고르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업화를 시키고 이걸 어떻게 시장에 내보내는가가 창업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네 가지 단계로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사이사이에 엄청난 과정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쉽게 설명하고자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아이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이 아이템 선정 과정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느냐는 이 청년 창업가와 그리고 기성세대 이후의 창업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청년 창업가의 경우에는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네.
자, 첫 번째가 이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사업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운동을 좋아하든 뭐 음악을 좋아하든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토대로 이 사업화를 시키면은 당연히 좀 더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뭐 혹여나 뭐 이게 아이템이 별로라서 뭐 크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즐겁게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청년창의 특징은 이걸로 바로 성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얻는 게 많았다면은 이 다음 또 창업을 할 때 그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여러분들이 흥미 없지만 뭐 돈이 되거나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그 창업 내용들은 여러분들 성장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미있어서 열심히 그 분야에 파고들어서 한 후에 그 다음에 또 그 나오는 결과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청년 창업의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이 사업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뭐 흥미고 뭐고 다 좋다 이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 일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하지만 또 창업하는데 사업하는데 또 재미는 또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전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 같은 아이템.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업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금전적으로 돈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또 재미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큰 돈을 벌어가면서 쌓이는 경험들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아이템을 또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키워나갈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사명감이라는 뭐 거창한 말을 썼는데 정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에 열정을 다할 수 있고 이걸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잠을 안 자고 해도 되고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도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뭐 많은 리스크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부족한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금수저가 아닌 이상 다 뭐 주머니가 다들 가볍죠. 창업하는데 큰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은 다들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돈이 많이 들고 좋은 아이템들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템들을 시작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청년 창업의 경우에 이게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질러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운영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사업자 등록증 내고 저지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이 전혀 택도 없는 그런 아이템들을 안 쳐다보는 게 좋겠죠. 시작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거를 시작한다고 괜히 심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고효율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새는 온라인 시장의 발달로 그렇게 자본을 크게 투자 안 하고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은 적은 자본과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적은 돈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들이 꽤 많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저처럼 바로 창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직장 생활 좀 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에서 그 경험을 토대로 창업을 하면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직장 내에서 또 거래처를 또 얻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경제학 전공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뭐 만약에 이공계 졸업생이시라면 그 이공계 계열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걸로 창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국가기관 같은 곳에서 굉장히 높게 쳐주기 때문에 국가기관 쪽에서 대출이나 아니면 지원 사업을 지원해줄 때 여러분들의 전공과 일치하면은 플러스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뭐
경제학 전공 자체도 제가 생각했을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학적인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사업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사학계획서상에 끼워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력이라고 해야겠죠. 경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또 지원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래처나 아니면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가 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뭐 근데 풀어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스펙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과 전공이 그 스펙이 될 거예요. 아까 그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또 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는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업 방식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새로 창업하신다면 이 개인 사업자라는 개념으로 창업을 하실 거예요. 이 개인 사업자는 이 대표가 곧 회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개개인이 그냥 회사예요. 예. 내가 곧 회사다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제일 큰 차이점은 자금 운용의 차이에서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곧 회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번 돈 그리고 들어온 돈을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 돈을 통해서 뭘 사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럼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이 개인 사업자의 최대 장점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요. 다 법인 사업자를 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법인이니까요. 매출 상승 시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40%대 후반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투자자 확보가 불가능해요. 왜 투자자 확보가 불가능하냐면 자금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자금을 운영하는데 제약이 하나도 없어요. 제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개인 사업자 자체를 믿지 못합니다. 내가 뭐 3억을 투자했는데 그 3억을 가지고 뭐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자기 마음대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믿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뭐 은행 쪽에서 대출을 내줄 때 크게 조금 신경 안 쓰지만 초기의 경우에 법인 사업자에게 대출을 좀 우대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대출을 내줬을 때 또 그 대출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또 쓸 수가 있거든요. 뭐 딴 데 쓰거나 뭐 집 사는 데 쓰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절대 그렇게 사업 의외의 용도로 쓰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좀 우대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개인 사업자는 뭐 이런 법인 사업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법인 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 이 개인 사업자로 계속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자유로운 자금 운용에 대한 이 자유도를 포기하지 못해서 대부분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내도 되니까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남아 있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를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은 법인 사업자는 대표가 회사가 아닙니다. 네. 대표는 그냥 회사 소속 직원이에요. 네, 사장도 직원입니다. 월급을 받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자금 운용 시 모든 증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건,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건 모든 그 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증빙을 해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썼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이에 대한 모든 증빙이 필요합니다. 절대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마음대로 쓰면 여러분 그 대기업 회장님들 그 감옥 가시는 거 보셨죠? 횡령, 배임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 시 모든 증빙이 필요한 법인 사업자지만 그래도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든 모든 대기업들이 법인으로 가겠죠. 뭐 단점이 또 있는데 행정 처리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설립할 때도 뭐 여러분 직접 설립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법무사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임원도 있고 뭐 이러니까 각종 행정 처리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또 자금 운영 시 모든 증빙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또 회계적 처리 비용까지 들겠죠. 하지만 법인 사업자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크게 되면 이제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고 투자자 확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자금 활용 출처가 모두 증빙이 되는 이 법인 사업자가 대출과 투자 확보에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을 선택하게 되죠. 초기 청년 창업가의 경우에는 내가 뭐 제조업 등으로 대출을 크게 끌어 쓰겠다 하면은 초기부터 법인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공장을 사거나 뭐 공장을 임대받고 기계를 사고 이럴 때 대출 같은 것에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긴 합니다. 저 역시 법인으로 시작해서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 서비스나든지 뭐 온라인 쇼핑몰 등을 하기에는 이렇게 각종 처리 비용들이 발생하는 어, 법인 사업자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로 들어가서 예, 그렇게 창업을 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이 한 20억, 30억 그렇게 크게 넘어갔을 때 세율이 낮습니다. 최대 한 20%대 후반까지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사업이 커지고 막 건물을 사고 직원이 100명 넘고 막 이러면은 그때는 법인으로 가야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시작은 개인 사업자라고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차이점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는데 사업장은 어디든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집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 개인 사업자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집으로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뭐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렇게 뭐 공간 자체가 필요 없는 사업을 하신다면은 집에 사업자를 해놓고 또 다른 뭐 다른 그 운영을 하시면 돼요. 네. 굳이 뭐 사업장 사무실을 내야 돼, 공장을 만들어야 돼,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하시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우려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아이템만 정해지면 그 아이템에 맞는 사업장을 대여하거나 구매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생산한 서비스와 제품들을 이제 영업 활동을 해서 이제 또 판매를 하고 이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 운영,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경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생산회 같은 경우에는 선정한 아이템을 시장에 내놓기 위한 전처리 작업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족발이라면은 족발을 원료를 들고 와서 이제 그걸 족발 제품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 보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뭐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겠죠. 뭐 또 플랫폼이나 이런 걸 만들고자 하면은 그 플랫폼을 활용할 때 어플 같은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될 거고요. 이렇게 전에 판매하기 전에 이제 하는 내용들을 이제 생산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생산의 방법들은 다양해요. 뭐 여러분들이 무조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주, OEM 아시죠? 외주를 줘서 판매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판매하는 물건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물건들을 단순 유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식들이 있겠죠. 자,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지가 이 생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할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영업이에요. 이제 팔아야죠. 예, 생산만 잘 해놓는다고 답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산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청년이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하니까 영업 활동에서 굉장히 많은 애로 사항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판매하는 방법들을 제가 직장 경험도 없다 보니까 잘 못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은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판다, 만든 걸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시장에서 떻게 효율적으로 판매할지 고려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시장을 선택했죠. 왜냐면은 제가 온라인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대면 영업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서 이걸 좀 사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심한 나머지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을 선택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판매할지는 이제 온라인 카페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판매했어요. 또 얼굴을 보고도 영업하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영업을 했죠. 좋은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판매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안 팔리면은 매출 자체가 안 나오면 뭐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가 없으니까요. 괜히 재고만 쌓이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부담은 가중이 될 겁니다.
생산도 중요하고 영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기에는 이 생산과 영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굉장히 더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더 중요하진 않고 뭐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경영이 초기에는 뭐 만들어서 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회사 운영에 대한 그 방향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 운영의 또 그 종류로 보면은 회계, 행정 처리 등의 내부 운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미스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산하고 영업을 해봤자 돈이 다 새 나갑니다.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경영을 잘못하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서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안 흘린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30일 동안 출근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대부분 이 초기 스타트업들이, 뭐 저도 그렇고, 굉장히 이 회사 운영,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주먹구구시 운영을 하다가 저처럼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부가 꼭 필요해요. 회계라든지 아니면은 행정 처리. 여러분들이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을 간수하는 그런 그 공부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하지만 창업할 때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부딪히면서 직접 회계 운영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겠죠. 저처럼 신경을 안 쓰고 생산과 영업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번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 회사 운영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한번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요새는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서 굉장히 그런 지식들을 많이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여러분들 운영을 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할 때 4년 전만 해도 그 유튜브에 그렇게 방대한 자료가 많지는 않았어요. 요새는 정말 유튜브 같은 데 없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참고하여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교수님들이란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하는 게 좋습니다. 청년 창업 기업 운영 키워드에 대해서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계속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자본, 투잡 창업. 자, 이 저자본이란 것은 아까 청년의 경우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투잡이라 하면, 자,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창업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겸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지만 또 겸직이 되는 또 직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 생계 유지는 그 직장에 월급을 하고 사업을 준비해서 이제 야금야금 하다 보면은 이제 사업이 커지고 이러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사업을 할 수 있는 날도 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는 게 좀 심리적 안정과 그리고 실패했을 때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플랫폼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뭐 자판기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기반 AI,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그 4차 산업혁명 내용 중에서도 그 비대면 플랫폼, 뭐 비대면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망한 창업 아이템이 될 거예요. 요새 나라에서도 그 과제 같은 걸로 여러분들의 창업을 지원해 주는데, 그 창업을 지원해 줄 때 이 비대면 플랫폼을 창업한다, 비대면 내용을 해준다 하면은 굉장히 여러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책 자금을 활용해야 돼요. 정책 자금이라 하면 이제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자금입니다. 이 자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큰 매출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네, 크게 신경 쓰는 분야도 있지만 청년 창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그 아이템과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하면은 그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관학교에서 네,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자금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뭐 경비라든지 아니면은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아이템을 사업하는데 드는 돈 그리고 외주 제작을 할 때 드는 돈 플랫폼에 입점할 때 드는 돈들을 다 지원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지원금을 활용해서 그 지원금과 내 자부담금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적고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정책 자금을 적극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버는 돈과 이 정책 자금을 같이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요즘 같은 지원금이 많은 시대에는 안 타먹으면은 이게 억울한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전공 분야를 적극 활용해야지 이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아무 연관이 없는데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안 가져주겠죠. 나에 대한 신뢰를 올리려면 이제 전공 분야가 있고 그리고 내가 다녔던 직장이 그것과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해야지 이제 정책 자금을 이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공 분야를 적극 활용하는 내용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좀 유망한 것들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원도 받고 그리고 사업에서 성공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사업의 공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돈까지 벌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똑같은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결국에는 취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취업을 하셨을 때 취업을 하시고 나서 뭐 평생 거기 다닐 수 있다. 이러면은 뭐 이런 내용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 요새 시대의 기업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이상 기업의 경우 한 3, 40대 정도에 내보내는 그런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면은 뭐 다른 직장에 취업이 되는데 그게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모두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닭을 튀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닭을 튀긴다는 것이 창업의 대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계속 뭐 정년이 보장된 직장도 있겠지만 그 직장 경력을 활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 생활과 창업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용이 위기가 왔을 때 창업적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든다고 해야겠죠. 창업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직장을 취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기에 창업을 했을 때 39살까지는 청년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뭐 30대 초중반에라도 뭐 직장을 나오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청년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가 청년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창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년 창업 같은 제가 받은 청년 창업 지원금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청년 창업 쪽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는 뭐 여러분들의 스펙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만 보고도 충분히 대출 내줘요. 여러분들의 뭐 매출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아이템만을 보고 평가해서 대출 내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공 활용 아까 얘기했듯이 전공을 활용해서 창업하면 이 지원 사업을 우대해 준다. 이런 내용들만 기억하시면은 창업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이디어는 곧 돈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곧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비웃더라도 그것의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에게 획기적인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생각나시는 것들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하는데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도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것을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 계획서를 잘 적는다는 것은 뭐 사업을 한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뭐 사업 계획서를 적는 일들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한번 사업 계획서라는 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사업 계획서 적는 방법들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다 설명을 해주실 거고, 이번 기업 경제론 수업 때도 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한번 사업 계획서를 한번 적어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좀 더 구체화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제 배달민족 같은 획기적인 플랫폼 서비스 아이디어를 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뭐 중개를 하는 플랫폼들이 많죠. 뭐 부동산 중개 플랫폼도 있고, 그리고 배달업소 중개 플랫폼도 있고, 세상에는 뭐 중개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개를 하거나, 이 중개를 한다는 것은 이 좋은 아이템들을 최종 소비자에게 연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할 것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걸 플랫폼화 했을 때 또 좋은 것들이 될 거니까요. 그게 뭐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정부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그걸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대부분 정부가 도움을 주겠죠.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돈으로 사업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뭐 사업자를 내지 않더라도 뭐 팀별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하는 그런 뭐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거기 되면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자금 지원 같은 걸 해주니까 그런데 한번 꾸준하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꾸준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좋겠죠. 뭐 직장에 뭐 올인을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직장에 올인하는 것들은 크게 비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큰 규모의 기업이 아닌 이상, 그리고 또 큰 규모의 기업이라도 여러분들이 평생 다닐 수 있게 만들려면 너무 문이 좁긴 좁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디어 같은 것들 계속 생각하면서 직장을 나왔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을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죠.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대에 마트도 가지도 않고, 그리고 대부분 온라인에서 아마 물품들을 구매하실 겁니다. 물품을 구매하시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온라인 시장에서 어떤 거를 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팔만한 물건이 있는지 끊임없이 또 보시면서 이거를 팔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시는 것들은 생각만 하지 마시고, 또 각종 유튜브의 교육들이 있죠. 그 아이템을 소싱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에 사업자를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한번 물건을 파셔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초기에는 사업자 없이도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취미 삼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긴 한데 떻게 팔아야 할지 고민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는 굉장히 정보가 많은 시대니까요. 자, 결론은 이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 직장을 안 다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인력 풀을 통한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이번 청년 창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싶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료를 통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카메라 화면을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특강 내용은 잘 들으셨나요? 계속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게 창업 추천 내용이 돼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창업하는 게 사실은 뭐 거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꼭 창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창업을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제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강의 특성상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못한 얘기도 있으니까요. 조금 주저주저 얘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대면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